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살살해졌고 긴팔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특별한 연말 연시 휴무가 없는 나라임에도 길거리에 차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다 보니 한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급하게 돈 빌려준 형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난주 방문하시어 인생에 있어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진정 충고도 해주고 가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연락들을 주시고 그 나이에 형님이 아직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으신 듯 합니다. 한 지인은 저에게 이 세상에 그런 가족들 별로 없다고 저희 형님께 존경을 표하시기도 하셨는데, 동생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늘 가족들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보유자산의 매각을 위해 거의 매일 이곳 부동산 회사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이 바이어스 마켓이다 보니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회사들도 반가운 눈치는 없고 이 아수라장에 왜 왔느냐는 느낌만 받고 돌아오기가 일쑤입니다. 솔직히 지금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언제 어디서 더 큰 위기가 올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저의 마음이 가만히 있게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구매자를 찾아 또 다른 부동산 회사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판매 홍보를 위해 드론 장비도 구매해 제대로 된 광고 영상을 만들어 관심 있는 구독자들은 물론 각종 SNS 저희 소유 토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판매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금액이 커 부득이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검찰청을 방문 진술조서를 꾸미고 나왔습니다. 도망간 이들을 법정에 세워 죗값을 받게 하는 일은 이 나라에서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살 팔아 떡 사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간단히 횡령 사건을 정리하면 저희 회사 남자 영업팀장과 사무실 여직원 이들 2명이 1년 전부터 서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회사 공금을 거의 1년 동안 횡령한 사고입니다. 참고로 이들 2명은 결혼에 이미 각각의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전부터 저도 많은 소문을 듣고 있는 터라 사무실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들의 관계와 횡령 소문들을 확인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어느 직원 하나 저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심만으로 단죄할 수는 없어서 저도 경황이 없는 시기라 거의 1년간 횡령해온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도망가고 남은 직원들조차 모두 내치고 싶지만 이 믿지 못할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야만 하는 현재의 제 심정이 더 아픕니다. 현재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공공투자 사업 및 기존 국채 판매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내년에 다시 1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캄보디아가 지고 있는 빚은 약 107억 달러 12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상환한 돈은 고작 4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이미 4,5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정부 운용 자금을 조달해 왔으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3%나 차지합니다. 빚을 내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이곳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등을 칠 수밖에 없는 양아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강한 권한으로 세무조사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기업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기업들의 납부 세금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며 이로 인해 투자는 자연 줄게 되고 결국에는 해외로부터의 신규 투자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1달러를 위해 먼 장래의 100달러를 볼 줄 모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의 8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500만 불의 벌금을 부과받아 최종 50만 불에 수용하였습니다. 형평상 이를 수용하면 절대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매주 계속되는 세무조사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회사 대표를 불러 참석해야 하니 어디 이겨낼 장사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매년 당하는 세무조사와 자꾸만 커지는 벌금 액수로 더 이상 이대로는 기업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단지 저희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곳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을 보호해주기 바라는 마음에 국가 대 국가로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이 나라도 아버지 나라에서 아들 나라로 바뀌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민심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라 새로운 정부를 통한 합리적인 기업 세무 제도를 재정립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나라에서 기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셰프가 그만두고 한국인 부주방장이 정원 주방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식당을 맡게 되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메인 셰프가 없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주방장이 기본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식 철학을 가미한 덕분인지 더 많은 레시피가 추가되었고 손님들도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천만다행인 일이라 저의 근심을 다소 덜게 해준 정원팀에 감사할 뿐입니다. 더 맛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들을 모시고 MK타워 건물의 또 다른 유명 장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캄보디아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진심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다 보니 팔아서 돈 벌 일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가 나아진다 하더라도 외국인 직접 투자, 즉 돈 들고 찾아주지 않으면 나아질 것이 없는 이 나라의 특성상 그냥 거지처럼 손 내밀고 누가 돈 주기만을 기다리는 천황한 거지 형국이지요. 기다림이 길면 간절함은 더 커지는 법. 저희의 기다림은 그저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신박한 묘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2023년 올 한 해는 인생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은 원래 많은 분들이 보시지도 않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송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자신의 기록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제 자서전적 방송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자분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 한국에서 일부러 찾아와 격려해 주십니다. 이제 방송을 그만둘까 생각하다가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찐 구독자 아니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도 꾸준히 방송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2024년 갑진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해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